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이제 유예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은 재판을 받을 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고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고유예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형을 선고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실제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유예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건,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게 되면 판결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로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어떤 가벼운 사안 아니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 그것을 유예해 주겠다라는 선처의 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형법 제59조인데요. 선고유예를 하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자, 이 법조문 내용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일단은 선고할 형이 굉장히 낮은 상태여야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것보다 낮은 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형벌의 순서는 자,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금고, 자격정지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무기징역의 다음 단계인데 그 중에서도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걸 종합해 보면 자, 아주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가 없어요. 그리고 참작할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아니고 뭐 누군가의 꾀임에 빠져서라든가 아니면 뭐 실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든가 이런 이유들이 포함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는 했는데 형벌을 선고하기에는 전과도 없고 이 사람을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좀 가혹하다 싶을 때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부가적인 처분을 할 수도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형법 제59조의 2를 보면요.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자, 이건 뭘까요? 선고유예를 해줬을 때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자, 선처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확실히 믿을 수 없을 때는 부수적으로 보호관찰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재판까지 받았고 판사 앞에서 뭔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고를 유예한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겠죠?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 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면소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공소 자체를 면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도과됐을 때는 공소를 아예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면소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소가 유효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내가 2년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형이 이제 선고유예될 형을 정해놓고 있죠. 뭐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됐을 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그 징역 1년을 선고했던 공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예 소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2년이 아무런 탈 없이 도가 됐을 때는 아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런 범죄나 저질러도 이 선고유예된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내비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고유예도 추가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실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법조문 한번 살펴볼게요. 형법 제61조를 보면요.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될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관찰 같은 것을 명했을 때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과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유예는 아주 경미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고를 유예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한 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호관찰 같은 걸 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판사가 재량으로 이 유예했던 형을 다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번 봐주고 경고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해서 실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고유예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또 효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선고유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